가스라이팅을 야물딱지게 당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려대 여자들이 불려우 중에 불려우고 고려대 여자 만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불려우 스킬에 홀려버린다. 그러니까 회원분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홀려버린 거예요. 지금 아마 고려대 여자들이랑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눈물 흘리면서 이 유튜브 눈물 닦으면서 보실 거예요. 뭐 위로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러니까 휘연이 완전 가스라이팅에 당했는데 그냥 젤리 먹다 남은 젤리 던져주니까 눈물 쭉쭉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휘연이 자기가 왜 이런지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회원이 정말 지능적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널렸으니까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 수 있겠죠. 어쨌든 휘연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여자분들에 대한 선택지가 많이 남지 않긴 했어요. 일단 유정, 사실은 휘연은 유정 아니면 서경, 그리고 상정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상정, 유정, 서경 모두 다 약간 자기의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에 휘연이 선택할 것도 없고, 게다가 혜원이 가스라이팅 세게 거니까 그냥 갈 곳 없는 댕댕이처럼 그냥 혜원에게 다시 돌아간다. 이거를 혜원은 처음부터 노렸던 거고, 결국에는 혜원이 다해 또 선택해주고, 그러니까 휘연의 선택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다. 결국에는 휘연이 남은 게 서경 정도이긴 한데, 서경이랑 지금 되기도 어려운 게 주원이 거기 서경에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휘연은 사실 유정 아님 서경, 상정도 결국 민형이 끼어들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들 사이에서 이건 남자들은 공감할 거예요. 남자들은 되게 같은 남자들의 선택을 고민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여자랑 달라요. 여자랑 남자랑 연애 결혼을 바라보는 게 완전 180도 다른 게 뭐냐면, 여자들은 연애 결혼을 순수하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남자들은 쓸데없이 생각 많습니다. 친구, 결혼, 그리고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뭐 거의 거기까지나 다 사돈의 팔촌까지 관계 계산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휘연분 뭐 지금 머리 자기 혼자 깨질 것 같고, 근데 남자들이 다 이래요. 특징입니다. 결국 휘연이 눈치 보이고, 주원이 형 눈치 보이고, 창진이 형 눈치 보이고, 그리고 또 민형이 형 눈치 보이고, 형들 눈치 보다가 그냥 혜원에게 아예 그냥 돌아가야겠다. 혜원도 누나니까 뭐 형들이랑 누나랑 그 나물에 그 밥이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돌아가는 건데,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트 시그널 4에서 비슷하게 신민규 분이 그때 당시에도 형들 눈치 보느라 이리저리 하다가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에이라 모르겠다, 가장 안전한 여자에게 고르자 하고 돌아가 버린 그런 레전드 사건이 있었죠. 결국에는 휘연도 어떻게 보면 하트 시그널 4와 같이 진퇴양난,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형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게 여자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걸 거다. 그 남자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휘연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왜냐하면 형들이랑 싸우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랑 싸울 만큼 사실 여자들이 그렇게 엄청 매력적인 사람들은 아니라고 휘연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다들 매력적이긴 한데, 우선 다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휘연은 이제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여자인 대학생 분들이랑 평상시에 놀고 있기 때문에 휘연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또 애타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한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냥 이 현승연의 3 출연장 세트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혜원이 가장 낫구나, 이렇게 결론 내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휘연 방송 분량이 지금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휘연이 서경을 선택하지 않고 혜원에게 제외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제가 미리 거의 첫 화 때부터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딱 보면 알아요. 휘연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휘연의 고민은 딱 하나입니다. 혜원 누나, 나 지금 조금 곤란한데 그냥 다시 제외할까? 그러니까 혜원이 그래, 혜원 뭐 내 선택에 들어야지 하지. 바로 그냥 연애 갑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연도 이렇게 갑질 당하다니, 갑질 당하는 느낌 또 나쁘지 않은 걸. 생각보다 남녀 연애 관계에서 갑질 당하는 연상 연하 커플이 많은데, 혜원이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한 다음에 휘연을 꼬셔버렸기 때문에 휘연은 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반응해버렸다. 휘연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고민에서 좀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데, 혜원이 거기에다 혜원이 솔루션, 정답지를 제공해 주니까 그냥 정답지를 체크해 버리는 휘연의 모습.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휘연의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냐고 본다면 사실 동진이긴 한데 동진은 혜원 입장에서는 보험용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혜원이 동진을 바라보는 말투와 표정 다 비즈니스예요. 그냥 비즈니스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혜원은 동진을 보면서 동진 너 좀 귀엽네. 그래 내가 좀 살짝 놀아줄게. 제주도 와가지고 맛집 투어 좀 가자. 인스타용 사진 좀 올리자 동진아. 이러는 그 정도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동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혜원이 나를 비즈니스로 대하는구나. 그래 그래도 제주도 왔으니까 맛집 투어 좀 가보자. 이러고 살짝 한 바퀴 돌아준 거지. 동진과 혜원 간의 관계는 실제로 진지한 관계는 전혀 아닙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죠. 동진도 생각보다 연인으로서 혜원을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비즈니스 관계인 걸 아는 사이가 혜원과 동진이다. 그에 반면에서 휘연은 어쨌든 실제 혜원과 연인이었기 때문에 연인의 바이브, 연인의 느낌을 혜원과 휘연 사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러한 걸 보면은 휘연이 정말로 사귄 기간도 생각보다 또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다른 분들, 그러니까 민영과 상정이 3개월 사귀고 저렇게 난리치는 걸 보면은 휘연분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래도 6개월 정도 만났는데 그러니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휘연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 하고 있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혜원이 그냥 가장 낫겠다 싶은 겁니다. 혜원이 그나마 양반이었구나. 혜원 양반과 교수였구나. 내가 그때 당시 고려대에서 사귈 때는 혜원이 그냥 저기 한 평민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환승연애 쓰리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래 이 양반과 교수였다. 혜원이랑 갑자기 결혼까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휘연 입장에서 절로 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혜원이 이걸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래 휘연아 나는 뭐 젤리 가지고 좀 삐졌지만 네가 한번 좀 잘해보면 내가 한번 생각해볼게. 그렇게 바로 꼬셔버리니까 그냥 그 밤에 나무 아래에서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휘연이 혜원에게 자신의 원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좀 시간, 타임을 가졌는데 그만큼 혜원이 처음부터 서울에서부터 이 가스라이팅을 하나하나씩 여기서 말하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긍정적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연히 연애에서 남을 꼬시려면 이 정도 기본 가스라이팅 그리고 고수의 가스라이팅 실력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가지고 정말 원하는 상대를 꼬시는 연애 시장, 결혼 시장 차가운데 혜원처럼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꼬시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휘연이 만약 정말로 마지막에 재회의 선택을 혜원에게 강하게 한다면 이것도 연애 프로그램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